근데 알고리즘 개념 우리가 살짝 볼 건데 네이버 문서 노출 알고리즘 중 연관 키워드. 연관 검색어 아니고요. 연관 키워드. 의 수식 조합이 상위 노출에 유리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면 이거 가져오면 돼요. 키워드 도구 서비스. 키워드 도구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급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검색을 하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게 연관 키워드예요. 연관 검색어가 아니에요. 연관 검색어는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연관 검색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 치고 효백신의 펜션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효백신의 펜션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효백신의 펜션에 대한 어떤 콘텐츠 깔아놔야겠죠. 제가 예를 들어 제주도 애월에 펜션을 차렸어. 펜션 이름이 효백신의 펜션이야. 펜션 이름 참 별론데 효백신의 펜션이야. 그 차려놓고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치면 내게 이제 보이게끔 나를 좀 찾는데 유리하게끔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였던 거죠. 효백신의 펜션을 치는 작업을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 검색하고 요거 쭉 보다가 다시 효백신의 펜션 이게 다양한 IP에서 다양한 아이디, 그 중에서 뭐 실명 아이디, 비실명 아이디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어느 일정 이상, 그 일정은 각 키워드의 검색량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마다 네이버가 분류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쇼핑 키워드, 얘는 정보성 키워드.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을 주는 것만이 쇼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여행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쇼핑 개념이잖아요. 이런 돈을 쓰는 개념. 소비자가 돈을 쓰고 이거를 올린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개념에 대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검색량, 가중치, 이 서식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계산하면 이게 한 달에 8,000번 정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나오겠구나. 연관 검색어도 옛날에 순위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맨 첫 번째가 제일 높은 순위였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을 8,000건이 만들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연관 검색어를 만들었었죠. 그런 연관 검색어가 아니라 연관 키워드를 의미한다. 키워드 도구 서비스에서 나오면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쭉 비슷하게 검색하는 또 다른 비슷한 키워드,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이 고구마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고구마 검색하는 사람들이 고구마도 14만 7천 건 모바일로 검색을 하지만 5만 건은 호박 고구마를 검색하고 고구마 말랭이도 검색하고 고구마 5kg도 검색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실제 네이버에서 고구마를 필요로 하는 고구마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메인 키워드 외에 검색하는 다른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문서로 들어갔을 때 네이버는 훨씬 더 잘 읽어가고 상위 노출시킨다. 이걸 제가 블로그 마케팅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팁도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 어떤 문서를 쓸 거예요. 어떤 문서 써볼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17차. 몸이 가벼워지는 17차. 남양 거. 이 남양 건데, 옛날에는 17차만 반복해서 쓰면 17차에서 상위 노출됐어요. 바뀐 게 연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었죠. 17차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17차에서 예를 들어서 약콩, 연근, 우엉, 마태, 녹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17차 연관 키워드들이라고 연관 키워드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블로그 포스팅에서 17차만 쓰는 게 아니라 연근, 마태, 약콩, 녹차, 우엉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나열해서 그들의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서술형들을 풀어서 작성해 놓은 포스팅이 훨씬 더 상위 노출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상품명을 작성할 때 이것저것 다 끌어 들어올 거잖아요. 다 끌어 들어올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를 끌어오지 마시고 여기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키워드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써있죠? 나의 상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메인 키워드에 해당되는 모든 키워드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의 지수에 걸맞는 규모의 키워드를 셀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린 갓난아이와 저같이 큰 이렇게 덩치도 있고 살도 있고 지방 분포도도 많은 이런 어른을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뭐 쌀가마니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쌀가마니하고 땡초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래서 땡초도 이게 잘 먹어요. 옛날에는 땡초 가지고 소주 한 병을 먹었어요. 음식점 가서 감자탕 딱 중짜 주문하고 땡초 가지고 소주 한 병 먹고 감자탕 나오면 이제 소주 한 병 먹고 거기 이제 라면 끓여가지고 소주 한 병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저는 이 나이도 찼고 이 위장도 튼튼해져 있고 적응도 돼 있어서 땡초 매운 걸 먹어도 그냥 매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한 4살 정도 되는 갓난아이가 만약에 땡초를 먹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나겠죠. 큰일 납니다. 위장에 상처나요. 피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비슷한 예시로 쌀가마. 저는 쌀가마를 예를 들어서 40kg짜리를 얹어매도 갑자기 얹어매면 이렇게 휘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시 또 중심도 잡을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한테 이 쌀가마를 갑자기 줘봐요. 욱 깔리겠죠?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탑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서 여러분들의 메인 키워드를 상품용으로 잡고 자꾸 밀려고 하거든요. 물론 메인 키워드를 작성 안 할 수는 없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를 작성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예요. 첫 블로그 운영할 때는. 그거 아니 노출 안 되거든. 쌀가마니에 눌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 키워드라는 것은 검색량이고 검색량이 어떤 그 특정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른이면 버틸 수 있고 어른이 아니면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탑재를 한다면 블로그 포스팅에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내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낮아. 이제 블로그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막 자꾸 막 메인 키워드 잡아. 이거는 노출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건 노출 자체가 안 돼요. 상품용으로 넘어왔을 때는 블로그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키워드를 안 쓸 수는 없거든. 자,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쓴다라고 우리가 정해요. 다만 그 다음 키워드들은 가급적 셀렉해 놓은 거에서 나의 이 상품에 해당되는 이런 규모의 모든 키워드를 나열한 상태에서 규모로 보는데 검색량이 그 중에서 약한 것들, 약하다는 것, 더 정확하게는 내 지수에 맞는 것 키워드를 셀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상품명으로 집어넣는 게 초기에 여러분들 상위 노출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고 유입도 일어나고 상위 노출 되면 그때 키워드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유아라임생.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아무도 안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이렇게 셀렉한 키워드들도 검색 품질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키워드 집어넣어서 체크해서 안 되는 것들 빼고 나머지 이제 형용상 집어넣고 수식해가지고 제품명을 만드는 거예요. 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2006년도에 네이버가 이제 엔진 없이 하다가 눈꽃 엔진이라는 걸 사가지고 몇백억에 샀죠. 그리고 눈꽃 엔진 만들어서 파신 분께서는 지금 다른 스타트업을 하고 계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때 엔진의 성능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동일 키워드만 반복하고 클릭하고 익스텐드 오브 스테이라 그래서 체류 시간만 늘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서의 저장 같은 개념인 거죠. SNS 콘텐츠로 따지면 저장을 많이 하면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공유를 하면 확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 같은 개념이에요. 스크랩을 하면 많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토어에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스토어 링크를 다른 데 공유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떠먹여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들 좀 앞에 설명하면 그럼 이렇게 도 적용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가 소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잠수함의 이 음파 탐지를 통해서 저게 쭉 튕겨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저만큼의 거리가 어딘지 탐지하는 것처럼 이 글들 중에서 이 문서들 중에서 유해 문서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중복 문서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도 탑재가 됐었고 하도 이제 네이버가 가두리 양식장이다라고 욕을 먹으니까 타워링 프로젝트라 그래서 웹사이트를 우리도 많이 이렇게 노출시켜주겠다 이렇게 구라쳤던 이 구라예요, 구라. 실제적으로 이해진 의장하고 네이버의 창업자죠.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 수뇌부들하고 구글에 갑니다. 구글에. 오래전 일이에요. 10몇 년 전에 구글에 가서 탐사를 하고 나서 바로 딱 판단 내리죠. 우리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우리는 구글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없다. 향후 10년간은 구글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이 영상 네이버가 되게 싫어하겠네. 구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가두리로 간다. 이렇게 판단 내렸었어요. 판단 내려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서 놀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에 외부로 넘기는 링크를 달면 저품질 걸고 막 그랬었어.
지금도 스마트 스토어에 외부로 가는 링크는 못 걸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상담에도 못 걸고, 물론 톡톡 같은 데는 걸 수 있지만. 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잡아두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리브라를 만들고, 리브라가 안정되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도 오케이 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이제 C랭크라는 게 생겼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DIA라는 게 생기죠. 우리가 다이아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서, 지금은 블로그 링크를 걸어도, 그게 어떤 이 얘기는 또 설명 복잡한데, 퀵드롭이라든지, 라스트 클릭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링크를 걸어도, 제대로만 건다면 전혀 문제 없는 상태.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를 가지고 굉장한 홍보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 더 나아가서 블로그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되는 그 스토어에 대한 지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이제 알고리즘의 흐름도 또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다들 이거 복습 개념이니까 이 강의 다 보셨겠지만, 만약에 진짜 강의를 아직까지 안 본 후보가 있다면 결제하셔서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 본 강의는 보셔야 되고, 지속 강의 중에서 이거 진짜 보세요. 이거 블로그 기초 알고리즘 1, 2 이거 두 개 합쳐서 80분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이거 36분짜리 알고리즘이 39분짜리 이 두 개는 꼭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걸로 인해서 와, 네이버 알고리즘도 그냥 순식간에 훑었어. 그리고 나서 형태소도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해가지고 키워드를 여기다 집어넣는 실전 사례까지 직접 해봤어. 와, 이제 상품 등록 문제 없다. 상품명 잘 등록하면 남들보다 50% 이상은 앞서고 출발할 수 있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50%는 제끼고 시작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안타깝지만 고구마 가락시장 분하고 오프라인에 다들 강해가지고 온라인에 뭔가 좀 이렇게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내용만 알고 접근을 해도 농사는 내가 가락시장 두청년보다는 못 짓지만 유통은 내가 못할 수도 있지만 상품명 더 잘 등록하고 썸네일 잘 등록하고 T&D 잘 만들고 상세 페이지 소구점을 잘 만들어서 물건을 훨씬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아는 게 힘. 프랜시스 베이컨이 처음 쓴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우리 아까 진짜로 예시로 봤던 것처럼 50%는 여기 단어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50%는. 반 이상이 아쉽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50% 이상은 앞서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 분들이라 하더라도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하고 적용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런 기본적인 시간들이 탑재 안 된 상태에서 실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품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